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 제보합니다. 파리에서 보도되지 않은 일들을 낱낱이 제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파리의 한 기자회견장을 나오며 한숨을 쉬는 오늘의 주인공. 한국 취재진에게도 이 상황에 대해 물으니 모르쇠로 일관하는데요. 도대체 기자회견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폭염도 물러가게 합니다. 제게 시원한 바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리 현지에서 선수단 인터뷰 및 올림픽 취재를 진행 중에 있는 엘리샤 커입니다. 현재 한국만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을 것 같아 이렇게 취재 도중 제보를 드립니다. 현재 파리는 미비한 준비와 각종 실수로 잡음이 커지는 것만 번지르르한 올림픽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 역시도 저희 미국 외신들에게는 기사거리로 많이 활용되어 왔고 아마 한국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라 믿습니다. 현재 파리는 자신들의 껍데기만 감싸고 꾸밀 줄 알고 속을 파헤쳐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예로 수질로 고통받았던 생강에서 결국 트라이애슬론을 진행했죠. 그리고 결국 캐나다의 타일러 미슬로 축구 선수는 결승선을 통과함과 동시에 구토를 10번이나 진행했죠. 아직 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개막식 때 우천으로 인해 생강 수질이 악화된 이후 트라이애슬론과 수영 마라톤 훈련이 전면 취소되었었고 심지어 트라이애슬론 경기 이전 수질 검사에서도 대장균 적정 수치를 초과한 결과값이 도출됨에 따라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은 이 부분을 집중 조명했죠. 우리 미국의 세스라이더 선수도 이 부분을 염려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장균에 적응을 하기 위해 화장실을 이용 후 손을 씻지 않고 생활했다고 할 정도니 이 파급력은 기사거리로 충분하였죠. 그리고 한국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장면이죠. 개막식 때 프랑스어로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한 사건이요. 저는 미국 기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동료한테 들었던 부분입니다. 올림픽 때마다 나라의 국호를 정확하게 부르며 소개를 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 파리는 대형 사고를 터뜨린 셈이죠. 후에 한국의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고는 들었지만 아마 미국을 상대로 실수를 했다면 공식 사과로 끝날 부분이었을까요?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이미 올라선 지도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부분을 실수한다는 것은 개인적 견해로 보았을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괄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국에서 열린 올림픽임에도 불구하고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2위를 한 프랑스 자국의 국기를 3위로 개양하는 해프닝도 있었죠. 그리고 농구 경기에 출전한 남수단의 국가 연주에서 국가를 잘못 틀고 방치해 약 20초가량 흐른 뒤 국가가 중지되었고 3분이 흐른 뒤 남수단의 국가가 흘러나오며 많은 팬들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공식적으로 실수를 일삼는 파리올림픽 조직위의 행보를 각 나라가 집중 조명을 하고 있는 와중에 기자회견장과 선수촌 인근에서는 선수의 각오나 경기가 끝난 직후 소감에 대한 인터뷰가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미국만 하더라도 각 언론 매체에서 도합 1124명에 이르는 취재단이 파견되었고 세계 각국의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자국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종목에 대해 집중 조명을 하고 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인으로서의 권리를 피력 중에 있죠. 하지만 이러한 곳에서 발생하는 사소로이 들려오는 질문들이 공식적인 기사화는 되지 않았지만 제가 느끼기엔 이건 전 세계의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축제가 서로 헐뜯기 바쁜 느낌마저 들어 이렇게 제보를 드립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은 과거부터 잦은 전쟁과 식민지 통치하에 서로에 대한 날이 곤두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일전이라는 단어를 알 정도로 양 국가 간의 자존심 싸움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선수단에 대한 취재를 갈 때마다 한국 선수나 일본 선수와의 인터뷰에서는 상대 선수가 한국이나 일본이라면 항상 들려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은 말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본의 탁구 선수인 히라노미우 선수가 한국의 신유빈과의 탁구 단식 경기를 준비할 때 각 선수의 각오를 듣기 위해 프레스존에 갔었습니다. 일본 외신이 줄을 이루었고 같이 8강을 준비하는 한국의 외신과 중국, 대만, 오스트리아 외 각국의 외신들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형식대로 흘러갔습니다. 각오가 어떻게 되냐? 상대 선수의 어떤 부분을 공략할 것인가?
등 경기 전에 형식처럼 물어보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죠. 형식적인 질문에 형식적인 대답이 오고 간 후 공식 인터뷰가 끝나고 다음 선수의 인터뷰를 위해 각국의 외신들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통역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다음 선수 인터뷰를 하러 가려던 찰나 자원봉사자가 뒤를 돌아보더니 기분 나쁜 듯이 표정을 찡그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일본 기자들이 한국은 멸해야 할 대상이니 과감하게 승부하라. 지면 일본의 수치다라고 말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독도 아닌 자국의 기자가 선수에게 주는 압박이 이렇게 크게 작용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히라노 미우 선수의 표정이 굳은 결심을 한 표정인지 정색을 한 표정인지 긴가민가 할 정도로 진지했습니다. 아무리 자국의 기자가 선수를 응원한다고 해도 저 정도로 압박을 가하는 말을 하는 게 옳은 생각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언짢은 마음을 가진 채로 그 자리를 벗어났죠.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진 와중에도 추후에 경기 결과를 보니 한국의 신유빈이 가까스로 승리를 거두었길래 내심 속으로 일본이 자초한 결과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일본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올림픽에서 양궁은 한국에게 금메달을 선사하는 금광이죠. 저 역시 한국의 양궁 경기를 취재할 때마다 한국인의 정교함과 세밀함, 진중함을 높이 사기에 취재라는 느낌보단 즐기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리올림픽 역시 이변은 없었죠. 한국이 금광에서 금을 모두 수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듣기 싫은 잡음이 발생했었죠. 파리올림픽 여자 개인전에서 한국의 임시연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건 이후 각국의 기자들과 함께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각국의 기자들은 한국의 우월하고 높은 수준의 양궁 실력에 찬사를 보내고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며 우리나라들도 양궁을 잘해야 양궁이라는 스포츠가 다 같이 발전하지 않겠냐며 농담 어린 부러움의 질문을 던지는 외신도 있었죠. 그렇게 화기애애한 인터뷰가 진행되는 도중 이 분위기를 싫어하는 듯이 일본의 한 여기자는 정색을 하며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선 축하하고요. 질문하겠습니다. 한국 양궁 선수들이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인정합니다. 허나 한국의 성과가 한국의 양궁협회의 과도한 지원 덕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돈으로 성과를 올리는 현 실태가 과연 공정한 스포츠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일순간 프레스룸의 분위기는 가라앉았고 다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당황하고 있었죠. 그 와중에도 일본의 여기자는 도도한 표정으로 임시연 선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각국이 올림픽을 위해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게 선수들과 자국의 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 반감을 느끼고 있었죠. 제 성격 같아서는 일본, 제발 적당히 좀 해라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공식적인 프레스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시연 선수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돌파하듯 반박하며 일본 기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죠. 임시연 선수는 과도한 지원으로 한국 양궁 선수들이 세계 정상에 오른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편협한 시각에서 오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지원에도 피와 땀이 섞이지 않으면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양궁 대표팀은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노력의 결과라고 자부한다. 한국만의 공정한 경쟁이 선수들에게는 큰 자극제가 되어 스스로 더 열심히 피와 땀을 흘린다. 실력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초점을 맞추는 행위는 그저 질투와 시샘이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며 맞받아쳤고 이어서 스포츠는 결과로 말하는 법이며 대한민국은 그것을 올림픽에서 결과로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일본 기자를 쏘아보았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박수를 치고 일본 기자는 표정에 변화 없이 노트북에 타이핑을 치기 시작하고 유럽 국가의 외신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재미가 있는지 서로 대화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기자들의 무례한 질문들이 선수의 멘탈을 흔들고 공격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게 과연 올림픽 정신과 부합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되뇌이며 일본의 기자들이 꼴불견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프레스룸에서는 일본의 기자가 말을 할 때마다 무시하며 마음 정화를 했죠. 그런데 이 문제가
비단 일본뿐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일본보다 더 미쳐있기 때문이죠. 중국은 올림픽 이전부터 코로나로 인해 망가진 국격을 올림픽 무대에 금메달을 싹쓸이하며 자존심을 회복할 것이라는 대대적인 언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실력이 아닌 상대 선수에 대한 멘탈 흔들기로 금메달을 따려는 행보가 많이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선 공기소총 경기 때의 일입니다. 한국의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반효진 선수가 중국의 황휘팅 선수를 슛오프 접전 끝에 0.1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하였죠. 그 이후 프레스존에서 황휘팅 선수와 반효진 선수가 자국의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누구를 먼저 취재할까 하다가 왠지 큰 소리를 떵떵 친 중국 쪽이 기사거리로는 괜찮겠다 싶어서 중국 통역을 동반하여 인터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황휘팅을 향한 중국 외신들의 말이 모두 질문이 아니라 황휘팅 치켜 세우기였습니다. 중국의 한 기자는 한국의 어린애가 운이 좋았고 황휘팅 선수는 운이 나빴다. 한국의 운은 오래가지 못할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다음 경기 준비에 최선을 다해라. 한국의 운은 여기까지다. 또 한 명의 기자는 한국 선수를 경기 전에 인터뷰로 멘탈을 흔들었어야 했는데 선수단이 막아서 그러지 못했다. 미안하다. 0.1점이 참 어이없다. 한국이 금메달을 가져갈 자격이 없다. 황휘팅 선수가 훨씬 잘한다. 알지 않느냐? 등 한국의 반효진 선수를 까내리며 황휘팅을 치켜 세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선수를 응원하려는 마음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같은 프레스존에 양 선수가 위치하고 있었고 한국 쪽의 프레스에서 혹여나 중국어 가능자가 있으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할지에 대해 걱정과 분노가 동시에 제 마음에 느껴졌죠. 이 부분에 대해 중국이 경기장 밖에서 선수들의 멘탈 흔들기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작성해볼까 하다가 정치적 이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과감히 포기하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숙소로 돌아와 술을 마셨더랬죠. 그리고 저는 중국이 한국의 멘탈 흔들기를 하는 장면을 실제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의 신유빈 선수가 중국의 천멍과의 단식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각오를 들어보는 프레스존에서 중국의 한 기자가 신유빈 선수에게 탁구계의 절대 강호 천멍이 상대이다. 두렵지 않은가? 이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세트 스코어 한 점을 내면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후두둑 던졌고 한국의 기자들은 이 질문을 듣고 중국 기자를 나무랐어요. 그런데 더 대단한 일이 발생하였죠. 신유빈 선수가 웃으며 천멍과의 승부가 기대된다. 강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준비를 잘해왔다. 이기면 좋겠지만 지면 많이 배우는 경기가 될 것 같다고 말하며 중국 기자의 멘탈 공격을 피해갔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벌어진 한국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한국의 김우진 선수가 자국의 브래디 앨리슨과의 접전에서 슛오프까지 진행된 끝에 4.9mm 근소한 차이로 한국의 김우진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브래디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김우진의 손을 번쩍 들어주었고 함께 서로를 자축하는 세레머니를 각국의 코치들과 함께하며 기쁨을 나누었죠. 미국의 로빈후드라고 불리는 브래디의 올림픽에서의 선전에 미국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죠. 양궁 결승이 끝나고 브래디와의 기자회견장에서 중국 외신들의 어이없는 질문으로 미국의 외신들이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의 한 외신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떠오르는 신성 중국과 정상의 자리에 서 있는 한국. 양 국가를 모두 상대해본 입장으로서 각 선수들에 대한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현재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양궁 종목에서만 한국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혹시 미국의 레전드로서 아는 바가 있으십니까? 2023년 중국이 한국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꺾으며 양궁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벽에 막혔습니다. 당신도 한국과의 결승전에서 결국 넘지 못했죠. 어떻게 해야 한국 양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중국 외신들의 황당 질문에 어이가 없었고 이 질문을 직접 들은 브래디도 난처한 듯 이마를 긁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대답을 하였고 그 대답은 저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풀어주었습니다. 브래디가 말했습니다. 오늘 결승전에서 김우진을 이길 수 있는 방향이 두 가지였다.
첫째는 10점 만점에 11점을 쏘는 것, 둘째는 바로 김우진을 쏘는 것이죠. 미국 기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던 프레스룸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중국 외신은 되려 당황하며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기사화했고 미국 현지 편집실에 제 기사를 기고하였죠. 이렇듯 파리올림픽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아있는 와중에 일본과 중국이 상대 선수의 멘탈 흔들기를 하고 있고 이를 한국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제보를 드립니다. 물론 파리 현지에 파견 중인 한국의 기자들과 선수단에게도 주의해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중이고요. 미국과 한국이 좋은 올림픽 정신으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모든 선수들이 무사귀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파리 현지에서 날아온 따끈한 제보 어떠셨나요? 저는 이 제보를 받자마자 각종 커뮤니티나 검색 엔진에 검색을 돌려보았는데 유사한 기사가 한두 개는 나오지만 이 모든 내용이 나오진 않아 제 나름대로 충격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타지에서 상대 국가의 멘탈 작전에 휘말리지 않고 집중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태극전사들과 태극낭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는 날까지 아낌없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의 한국 대표팀, 그리고 4년 동안 피땀 흘린 전 세계 많은 선수들이 부상 없이 무사히 재기량을 펼치고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